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평가원의 9월 한국사 모의고사 문제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선사시대에 대한 문제 보겠는데요. 딱 고인돌이 나왔습니다. 그럼 금방 청동구시대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청동구시대의 또 대표적인 키워드 선지 3번 비파형 동검이 나왔습니다. 다 금방 찾았고요. 이제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도병마사는요, 고려 때 최고 국방회기구였죠. 또 선지 2번 유경고원은요, 조선 후기 1886년에 이게 의미가 아마 최초의 근대식 관립교육기관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헐버트 같은 분이 영어 교사로 활동을 했고요. 하여튼 여기선 주로 이제 양반 자제들 중심으로 해서 영어를 가르쳤고, 이 유경공원은 나중에 1차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 4번 백두산 정계비, 즉 백두산에서 조선하고 청나라 간에 경계를 세우는 비석인데, 요건 이제 결국 간도 문제에 관한 것인데 뒤에 아마 간도 협약에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 숙종 때 만들어졌고, 이 정계비 해석 내용 중에서 토문강을 어느 쪽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간도가 어느 쪽에 속하냐, 그것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또 선지 5번 석굴암이야 뭐 볼 필요도 없고요. 문제 2번 가겠습니다. 문제 2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느 왕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그냥 더 포괄적으로 가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그리고 국호도 남부로 바꿨다. 바로 그러면 금방 백제의 성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백제 성왕 때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오겠습니다. 원래 한때는 이제 원래 고구려로부터 신라 진흥왕과 연합해서 한강무역을 되찾았죠. 그렇지만 신라 진흥왕이 배신을 하고 이제 그래서 결국 신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이 관산성 전투인데 거기서 백제 성왕은 전사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이건 뭐 성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백제에 대한 문제, 포괄적인 문제고요. 그럼 더 쉽게 선지 1번 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마한을 복속하였다. 자, 원래 백제 자체가 처음으로 한강유역에 세워질 때부터 마한의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는데 점점 세력이 확대돼가지고 이렇게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다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마한을 복속했던 얘기고, 현재 그 시기가 백제가 가장 전성기로 향해 가던 4세기 중반 무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선지 2번 보면 별기군 창설했다. 별기군 하면은 이모군란과 관련이 있죠. 이제 1881년에 신식군들을 창설을 했는데 구식군인들하고 차별 대우 때문에 이모군란이 발생하게 되는 발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선지 3번 사원부라고 하는 건 조선 때 감찰기구고요. 선지 4번 식목도 감자. 이건 나무 심는 식목이 아니죠. 고려 때 이제 이 식목이라고 하는 게 법제, 격식, 즉 세레모니 뭐 그런 거와 관계된 한자입니다. 그래서 식목도감은 고려 때 법제와 격식을 담당하는 기구였고, 선지 5번 5경 15부 62주는 또 발해의 지방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자, 기왕 여기서 이제 9월달 모의고사에 또 백제 성왕, 또 웅진이 수도, 그다음에 또 사비로 수도 옮기고 바로 공주와 부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백제 수도는 거의 500년 동안 지금 한강유역, 지금 서울 송파구라든가 그쪽 일대가 원래 거의 500년간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면은 이제 좀 있으면 9월 말이 되네요.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면은 이렇게 백제의 수도였던 한강유역에서는 한성 백제문화재, 또 공주 지역에서는 또 공주 백제문화재, 또 사비 부여 지역에서는 또 부여해서 또 백제 문화재가 열립니다. 그렇게 풍성한 가을의 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인데 키워드를 보면은 구주, 그리고 또 두 번째 동그라미는 무슨 소경 무슨 송이, 바로 5소경 중에 일부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러면 역시 아까 전에 발해는 5경 15부 62주, 신라의 통일 이후에 지방행정구역은 이렇게 구주 5소경 신문학이 정비를 했죠. 자, 그럼 역시 신라에 대한 거, 신라의 대표적인 신분제도 골품제, 답 2번 찾았습니다. 선지 1번 지계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대한제국 때 그 여러 가지 근대화 개혁 조치들 가리켜서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만, 그 광무개혁 조치 중에서 또 토지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문서로 지계를 발급했습니다. 늘 나오는 광무개혁 지계 키워드고요. 선지 3번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 군포 두 필로 했던 걸 한 필로 줄여주는 제도였고요. 조선 영조 때 시행을 했고, 선지 4번 경국대전은 조선 최고의 법전 성종 때 반포했고, 선지 5번 노비안건법은 고려 광종 때가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갑니다. 문제 4번은요, 오답률이 61.4%를 기록했는데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는 것입니다. 근데 딱 첫 줄부터 봐도 서희, 또 소손령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럼 이거는 이제 고려의 대관계에 대한 문제일 텐데, 자, 서희하고 소손령 얘기 나오고, 바로 이렇게 소손령하고 단판을 벌여가지고 결국 강동 육주를 획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10세기 후반에, 바로 거의 10세기 말쯤 되는 거란 1차 침입 때가 되고요. 그러면 고려가 건국이 되고 이 귀주대첩이 바로 거란 3차 침입되지 않겠습니까? 즉 이때 활약한 최고의 그 장수는 강감찬이었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거란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단판을 해가지고 강동 육주를 획득했고, 또 거란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답이 가구간인데요. 은근히 귀주 대첩 다음 구간으로 나 구간이 또 답으로 많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서희는 1차 침입, 강감찬의 귀주 대첩은 3차 침입 그 순서를 잠깐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강감찬이 거란에 대해서 이렇게 귀주대첩 대승을 거둔 다음에 이때가 1019년이고 이제 이때로부터 거의 100년간 진짜 고려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죠. 자, 그러다가 이제 문벌 귀족사의 동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듯이 이자겸의 난은 1126년에 있었고요. 여기 안 나오지만 또 묘청의 난이 있었고, 그러다가 1170년 무신정변이 있었죠. 자, 여기서 또 이제 중간에 빠져있는 것이 거란의 2차 침입인데요. 거란 2차 침입은 하는 거면 잘 나오지만 모의고사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기억 나온 김에 그 여기 중간에 있는 거란 2차 침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강조가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옹립한 것에 대해서 거란이 응징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천내를 왔고 이때 개경이 함락됐고 또 왕은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 갔고 특히 이때 잘 나오는 키워드 인물이 양규의 활약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5번 갑니다. 5번도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상황입니다. 이번은 멀리 이제 조선으로 건너갑니다. 자, 현융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화성이 나옵니다. 자, 이 결국 화성 규장각 얘기 나오면 막 금방 18세기 후반 때 정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정조 앞에 임금 영조도 나왔네요. 이 현룡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조선 후기 즉 대개 18세기 쪽만 찾으면 되니까 답은 금방 1번 대동법 나왔습니다. 즉 조선 전기 때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특산물을 현물로 납부하던 제도가 있었는데 워낙 폐단이 심하다 보니까 일단 광해군 때부터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산물 대신에 돈이나 쌀이나 그런 걸로 낸 제도가 대동법이고, 근데 처음에는 경기 지역에 한해서만 실시했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대동법은 집집마다가 아니고 땅 가진 사람들이 내는 거다 보니까 땅 가진 사람들이 즉 지주들이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확대를 해서 나중에 숙종 때 가서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10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죠. 벌써 그 숙종 이후에는 이렇게 영조 정조 때는 이미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을까? 영어로 말하자면 현재 완료 개념이죠. 신스 광해군. 그래서 답 1번 대동법 찾으면 되겠습니다. 선지 2번 삼백산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1950년대 아직 중화공업이 발달되기 전에 세계의 흰색 원료를 가지고 하는 그 당시에 한국의 주축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삼백산업 그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즉 이승만 정부 때인데 주로 이제 미국에서 원조 물자 가지고 만드는 것, 즉 밀가루 가지고 하는 제분, 또 설탕 가지고 하는 제당, 그리고 면직물 가지고 하는 면방지, 그렇게 해서 세계의 흰색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공업으로 그때 한국의 주축 공업이었다 그래가지고 삼백산업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또 선지 3번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일제강점기 얘기죠. 특히 1925년부터 치안유지법이 시행이 됐고요. 또 선지 4번 전민편정도 가면 또 공민항 때 계약 조치고, 선지 5번 금융실명제, 즉 금융거래할 때는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거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조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6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인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니까 대마도가 나오고 이종무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럼 흔히 말하는 세종 때 이종무를 통한 대마도 정벌인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세종이 아니고 세종의 아버지 태종이 상황으로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게 태종이 아직 죽기 전에 세종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자기가 외교하고 국방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시기 아직 세종이 외교하고 국방은 담당하지 않고 태종이 상황으로서 외교하고 국방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상황 태종이 명령을 내리는 이런 좀 약간 희귀한 장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벌써 이미 태종은 승하하시고 본격적으로 세종이 정치를 하고 있을 텐데, 역시 이때도 이른바 삼포를 개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포 이름이 내이포 또는 제포, 또 부산포, 연포 이렇게 삼포를 열어가지고 무역을 허가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역시 같은 세종 때입니다. 그럼 사이식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포괄적인 주제를 묻는 거니까 답은 금방 2번 찾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조선시대의 외교 정책을 가리켜서 4대 교란 정책이라고 하죠. 즉 4대라고 하는 건 명나라 같이 큰 나라를 섬기면서 조공하는 것이 4대, 그리고 교린하면은 이렇게 일본하고 여진족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강경책을 썼다가 어떨 때는 또 무역도 같이 해주고 하는 효율책을 쓰고,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일본하고
여진에 대한 후유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교린이 되겠죠. 답 찾았고 나머지는 뭐 크게 볼 필요가 없고 다만 주목할 점이 선지 3번 대한제국 시기 광무개혁의 영향. 아까 전에 방금 3번 선지 1번 지계의 발급 요거하고 같이 또 광무개혁 연결시켜서 리마인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영군 하면 바로 고종의 할아버지 하면 또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남영군의 묘를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상인이 도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인양요와 신양요가 있던 중간쯤 1868년에 오페르트 묘 도굴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 더더욱 이제 이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금방 답 흥선대원군 찾았습니다. 그럼 역시 흥선대원군 하면은 집권하고 있을 때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복궁 중건이 있죠. 답 4번 금방 찾았습니다. 나머지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삼국유사 저술은 고려 때 1년이고요. 선지 2번 한산도 대첩은 말할 필요 없이 이순신 장군이고 선지 3번 쌍성 총관부 역시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되겠고요. 선지 5번 이토 히로부미 처단도 말할 필요 없이 안중근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갑니다. 자 8번 저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위세를 가리키는 거일 텐데 하여튼 오답률이 56.9%를 기록했습니다. 자 보면은요 양원수가 나왔고 정족산성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럼 이거는 병인양요 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병인양요 때 활약한 조선의 장수가 양원수고요. 또 대표적인 전투 지역이 정족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저들이니까 외국 세력을 말하는 거니까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 쳐들어왔던 프랑스군이 되겠죠. 자, 그럼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와서 그때 외교장각이 그 강화도에 설치가 있었는데 뭐 왕실 행사 같은 거 그린 그 의궤 같은 거 그런 외교장각 도서를 프랑스군이 약탈해 갔습니다. 다 5번 찾았는데 선지 3번도 은근히 오답인데 많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선지 3번 같이 거문도 불법 점령은 요 한참 뒤에 1885년에 영국이 한 거죠.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영국이 남해바다 쪽에 거문도를 점령했었습니다. 하여튼 요건 오답인데 좀 많이 선택이 된 것 같고요. 선지 1번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건 요건 고려 때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면은 몽골이 여몽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 공격할 때 바로 그때 만든 관청이 정동행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차례 일본 원정은 다 태풍 때문에 실패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정동행성을 폐지하지 않고 특히 정동행성 이문소를 고려에 남겨두면서 고려에 내정 간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공민왕 때 가서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선지 2번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본이 바로 강화도 조약 체결 전에 조선을 강제로 개항을 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운요 사건이고 1875년 그 다음 해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고요. 선지 4번 전령도 조차를 요구했다. 자, 이건 이제 러시아가 19세기 말에 이권 침탈하는 차원에서 부산 앞바다에 있는 전용도라고 하는 섬을 석탄 저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항상 나오는 또 관계되는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가 그 러시아의 전령도 조처 요구를 저지했다. 그래서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늘 잘 나오는 것이 이렇게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하고 짝이 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9번 갑니다. 문제 9번도 오답률이 52.5%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 인물이 좀 낯설게 생각되었던가요? 일단 주요 활동은요, 유교 구신론, 즉 유교 개혁 운동하신 분이고 또 특히 역사학자로서 유명한 책이 있으니까 한국 통사. 여기 통사라고 하는 게 뭐 쭉 역사를 시대적으로 쭉 뭐랄까 꿰뚫는 그런 통사가 아니고 고통의 통사입니다. 즉 한국이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를 담은 것이 한국 통사하고 같은 취지에서 쓴 책이 바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 혈자는 피혈자죠. 바로 박은식 선생이죠.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의 대표적인 저서가 이렇게 한국 통사하고 한국 독립 지열사입니다. 답 3번 찾았고요. 자, 계속 보자면 특히 대동단결 선언이 나오는데요. 뭐 대동단결 선언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박은식 선생 한 분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게 1917년 상하이에서 발표가 된 건데 이거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리트 지문에 또 대동단결 선언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한등급 시험에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영상에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 대동단결 선언의 의미가 뭐냐면은 원래 주권이 황제한테 있다가 한일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황제가 주권을 포기함으로써 이제 곧 국민에게 주권이 넘어왔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전제군 주제가 아니고 공화정을 지향하는 그런 이념적 기초를 또 다진 그런 발표가 대동단결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대동단결 선언은 1917년에 있었다고 하는 거. 물론 고등학교 모의고사 단계에서 뭐 그렇게 크게 변별력 있는
주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약간 심화된 한능검 같은 문제는 또 잘 나옵니다. 1917년 대동단결 선언이고요. 자, 답을 일단 찾았고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수선사 결사라고 하는 건 고려 때 얘기죠. 특히 조계종을 창시한 진울이 불교 개혁운동 차원에서 한 것이 바로 수선사 결사고요. 선지 2번이 좀 많이 선택이 됐군요. 이 한인 애국단은 바로 김구 선생이 만든 거죠. 1920년대 후반 들어와가지고 이제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지니까 그 침체된 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조직한 단체가 한인 애국단이고 바로 이 한인 애국단 단원의 또 주요 활동이 이봉창 의사의 의거,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죠. 그다음 선지 4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한번 고려 때 있던 것이고 아까 전에도 이자겸난 연표에 나왔습니다만 이자겸의 난 그 다음 순서가 묘청의 난이고 하여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사람은 또 개경파였던 김부식이었고요. 선지 5번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주장 아마 요거는 이승만 이제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국을 순회하고 있을 때 1946년에 정읍에 가서 북한은 벌써 이렇게 거의 정부 형태같이 만들어졌는데 남쪽도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같은 거라도 일단 만들어두지 않는다. 바로 이제 그런 취지로 정읍 발언을 말하는 선지 같습니다.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뭐 키워드 금방 나왔죠. 서재필 등 독립문화 뭐 금방 독립협회 나왔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한 것이 독립협회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또 독립협회 하면 중요한 키워드가 대중집회 이름이 있죠. 만민공동의 답 선지 3번 금방 찾았습니다. 근데 선지 1번 별무반은 또 먼 옛날 고려로 거슬러 올라가죠. 윤관이 바로 별무반 편성하고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고성을 쌓았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선지 2번 한성 송부는 이건 1884년 제가 연도를 쓸까요? 1883년 방문국이라고 이건 거의 정부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방문국에서 이제 처음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 발간했고 그때 순 한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 4번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이건 좀 약간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바로 이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해서 결성된 단체는 1927년에 신간회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국내 최대의 민족운동 단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정오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사회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연합할 수 있다. 그렇게 발표한 것이 정오의 선언이고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연합해서 만든 단체가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또 선지 5번 3.1 민주구국선언. 자, 여기 3.1하니까 꼭 일제시대 3.1운동이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일제강점기 얘기가 아니고 박정희 정부 특히 유신헌법이 시행되던 때입니다. 이 연도가 1976년입니다. 1976년에 3.1 민주구국선언 주로 한능검 심화시험에서 박정희 정부 때 특히 유신헌법 시대의 그 민주화 운동으로 잘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밑줄진 조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거 한능검 시험 보시는 분들은 금방 상당히 낯익은 건물입니다. 바로 워싱턴 DC에 있는 옛 대한제국 공사관입니다. 그럼 대한제국 이후에 워싱턴에다가 이렇게 그 공사관을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여기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1882년 조선은 서양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다. 바로 이 조약이 바로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챙겨가야 될 것이 그 다음에 이렇게 민혁이 일행을 사절단으로 파견했습니다. 바로 이 사절단 이름이 보빙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하여튼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대한 내용 찾아보면은 답이 될 수 있는 게 4번밖에 없습니다.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는요, 특히 이 특징적인 내용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그 미국 이후에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할 때 미국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있으면은 미국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준다. 마치 홈쇼핑 같은 데에서 뭐 더 최저 가격으로 딴 데서 파는 거 있으면 우리도 그 최저 가격을 보상해준다. 거의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라고 하는 게요. 그 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미국과의 최초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최혜국 대우 조항이 처음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요거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본하고도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하면서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게 됐는데 뭐 그거는 뭐 고등학교 모의고사 단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여튼 답 찾았고 나머지 보면요 다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이후의 일들입니다. 먼저 선지 1번 보면은 삼국건섭이라고 하는 건 바로
청일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서 그 청나라가 일본한테 타이완뿐만 아니고 랴오tung 반도까지 할양하라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랴오tung 반도까지 일본에 넘어가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가지고 다시 랴오tung 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주라 그렇게 한 것이 삼국 간섭이고요. 그리고 선지 2번 럴 전쟁 중에 체결되었다.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대표적인 거라면은 1차 한일 협약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나오겠지만 한일 의정서도 러일 전쟁 발발 직후에 체결됐고요. 이 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한제국 정부에 뭐 일본이든지 하여튼 외국인 차관이 들어오기 시작한 아니 차관이 아니고 고문이죠 고문. 예, 고문을 두도록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선지 3번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했다. 아까 전에 그 조선 숙종 때 간도의 그 영토가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비석을 세운 것이 백두산 정계비라고 했는데요. 이제 나중에 1909년에 일본하고 청나라 사이에 간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럼 왜 아직은 대한제국이 살아있는데 왜 대한제국의 이해관계 걸린 문제인데 대한제국은 끼지 못하고 청나라하고 일본끼리만 이런 간도 협약을 체결하냐. 바로 이제 그 전에 1905년에 이미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유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간도 협약도 결국 일본이 이렇게 청나라하고 대한제국은 배제한 채 체결하게 된 것이고요. 선지 5번 베트남 전쟁 파병의 계기가 되었다. 자, 일단 대한민국 국군이 1964년부터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고 됐는데요. 뭐 계기가 된 조약. 여기서는 조약에 대한 문제니까 요 좀 약간 그 시기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긴 하지만 6.25 전쟁 이후에 체결되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 베트남 전쟁 파병의 계기가 된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12번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12번 가에 대한 설명인데 쭉 보면은 결국 키워드는요. 대한제국의 유교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럼 금방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을사늑약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참고로 여기서 고종이 미국한테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헐버트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진짜 대한 외국인이죠. 이 헐버트라고 하는 분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미국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일본에 선지 입원할 때 유경공원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1886년에 세워진 유경공원에서 헐버트 이분이 영어 교사로 활동했었고요. 또 제가 여기 옆에 쓴 게 고종 그 당시에 상당히 국제 정세에 어두웠다고 하는 거지. 벌써 이미 일본하고 미국은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해서 이렇게 일본이 대한제국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눈 감아주기로 이렇게 벌써 밀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또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것을 일본은 눈 감아주기로 한 것이고요. 바로 이렇게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이미 체결돼 있어가지고 한번 체결까지는 그렇고 이렇게 약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국이 더 이상 뭐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간섭하려고 하거나 대한제국을 도와줄 그런 상황이 안 됐는데 고종이 이제 그런 정세에 많이 어두웠던 것이죠. 자, 하여튼 이제 을사늑약에 대한 문제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안 되니까 결국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다가 또 그 세 분의 밀사를 파견하죠. 바로 그 얘기가 선지 3번 헤이그 특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다 답 찾았습니다. 보통 보면 이런 을사늑약에 대한 문제 나오면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헤이그 특사 파견 얘기 나오고 그리고 또 뭐 통감부를 설치했다.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네, 나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번 북벌론 대도 요거 하면은 또 병자호란은 치욕을 갚자. 그래서 효종 때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선지 2번 집강소 설치. 이 집강소라고 하는 건 동학농민운동 때 그 동학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정부하고 전주 화약을 체결하죠. 그 전주 화약 내용에 따라 가지고 전라도 지역에서 동학군 나름대로 뭐 개혁 작업을 펼치는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집강소 키워드가 되겠고요. 선지 4번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을 규정했다. 바로 요 얘기는 1907년에 경미 7조약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5번 부산 외 두 개 항구가 개항된 결과 가져왔다. 아까 전에 운요 사건 얘기 나왔지만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체결된 조약 바로 강화도 조약에서 부산 외 두 개 항구가 개항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딱 맨 처음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는 부산만 이렇게 도시 이름을 특정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아직 특정하지 않고 있다가 차례차례 이제 형편에 맞춰가지고 원산, 그 다음에 인천, 그런 순서로 총 이제 세 개 항구가 강화도 조약에 따라가지고 개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자, 13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 김익상 의사와 김상옥 의사가 나왔고요. 근데 이분들 활동이 뭐
김익상 의사는 조선 총독부에 폭탄 던지고 김상욱 의사는 또 종로 경찰서에 폭탄 던지고 또 이 단체를 만든 사람은 또 김원봉입니다. 그럼 금방 의열단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방 의열단이라는 거 알았으면은 일단 김원봉 나왔으면 늘 짝으로 나온 키워드가 이제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바로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 되는 바로 이렇게 선지 4번 같이 조선 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이거는 역사학자 단재 신재호 선생이 쓴 거죠. 이렇게 늘 짝이 드는 의열단과 조선 혁명선언 이렇게 같이 나와서 답 금방 찾았습니다. 자, 선지 1번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했다. 자, 국제보상운동은 아직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을 때 1907년이었고요. 여기서 주도한 단체니까 보통은 신문하면 이제 대한매일신보 지원받았다 하는데 단체 측면에서 보자면 국제보상 기성회라는 단체가 주도했고요. 선지 2번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설립했다. 요건 이제 신민의 교육활동이죠.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이 세웠고 대성학교는 안창호 선생이 설립을 했습니다. 또 선지 3번 파리 강화회의, 즉 파리 강화회의는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회의였는데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 파견, 요건 이제 신한 청년당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파견된 분은 김규식 선생이었죠. 선지 5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도 벌였다. 요거 늘 나오는 아까 전에 10번 4번 선지에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해서 결성된 국내 최대의 민족운동단체, 바로 신간에 하면 늘 짝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 파견, 늘 나오는 또 신간회와 관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은요, 일제강점기를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보는 문제들. 자, 일제강점기 특히 1910년대 대표적인 경제정책 회사령이 나와 있습니다. 즉 회사 설립하려면은 조선 총독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회사령이라고 하는 건 대한제국이 합병된 1910년 그 말 12월 달에 공표가 되었고, 이제 하여튼 결국 이 14번 문제는 1910년대 모습을 묻는 문제고요. 1910년대 하면은 또 헌병경찰 통치, 무단 통치 시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 상징하는 모습이 이렇게 선지 2번 같이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답 2번 찾았고, 나머지 1, 3, 4, 5번은 다 일제시대가 아니죠. 일단 선지 1번 공명차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조선 후기 들어가가지고 신분 질서가 동요되는 거를 상징하는 그런 거죠. 즉 이름이 비어있는 양반 신분에 대한 그런 뭐랄까 책자 같은 그런 거에다가 이제 이름 비어 있는 거 자기가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자기 이름 쓰면은 자기가 거기 써져 있는 벼슬을 하는 그런 양반 같은 신분을 취득한다는 거죠. 공명첩, 즉 이름 비어져 있는 수첩 같은 거, 그런 거 바로 조선 후기 때 모습이고요. 선지 3번 홍경래의 난, 요거는 순조 때 1811년의 모습이죠. 서북민 차별에 항의해서 발생한 사건이었고, 선지 4번 인천 상륙작전, 요거는 6.25 때 얘기고, 선지 5번 4.13 호원 조치. 자, 4.13 호원 조치는 전두환 정부 말기 1987년이었습니다. 호원이라고 하는 건 현행 헌법대로 계속 유지한다. 즉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아주 밀물처럼 일어났습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대통령도 그 당시 헌법대로 간접선거로 치른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반발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4.13 호원 조치하고 연결되는 것이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자, 15번도 일제강점기 늘 나오는 무장투쟁부대에 대한 얘기인데, 특히 가장 잘 나오는 한국광복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오답률이 50%를 넘어가서 51.8%를 기록을 했네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군대로 충칭에서 창설되었다. 자, 바로 충칭하면은 1940년에 바로 한국광복군을 말하는 것이고, 이 한국광복군 초대 총사령으로 지청천 장군이 취임했고요. 늘 하면은 이제 한국광복군의 활동으로 맨날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벌써 그 중에 하나가 나왔죠. 이 국내 지무작전, 누구하고 같이 이제 협력했냐면 미군과 협력했고, 또 하나 그럼 결국 나올 수 있는 거는 영국군과 협력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 얘기가 바로 선지 3번에 있습니다. 여기 영국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는 국내 지무작전, 또 하나 늘 나오는 게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답 금방 찾았는데 은근히 선지 4번도 많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청산리 전투는 일단 시기적으로 한국 광복군보다 훨씬 20년 전입니다. 1920년의 일이고요. 이제 이때 그 활동한 부대는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봉도군정서, 그리고 앞전에 봉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이 연합을 해서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자, 선지 1번 양세봉의 지휘에 활동했다. 이건 좀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 부대 이름은 조선혁명군이고, 일단 시기적으로 만주사변 이후에 30년대 전반에 이렇게 독립군 부대하고 또 중국군 의용군하고
연합작전 펼친 거 늘 딱 두 가지가 나오죠. 남만주 지역에서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 북만주 지역에서는 지정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 나오는데 뭐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은데 하여튼 오답선지로 나오긴 나왔습니다. 또 선지 2번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되었다. 이건 뭐 군대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1910년대 임병찬이 만든 비밀걸사죠. 독립의금부였고 선지 5번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야. 요거는 동학 농민운동할 때 이제 동학 농민군이 아까 전에 전주회항 나왔습니다만 전주성 점령하기 전에 몇 가지 승리한 전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황토현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16번입니다. 각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 3.1 운동에 대한 문제인지 알았더니 근데 이게 3.1 운동에 대한 문제면 3.1 리가 없죠. 네. 1점 아니면 많아봐 2점일 텐데 일단 3.1 운동 자료가 이미 나왔고요. 자, 쭉 보면은 이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백정들이 차별받는 것에 항거하여 이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심 지역은 진주, 경상남도 진주가 되겠네요. 바로 그러면 1923년에 있었던 형평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다 암시를 준 게 이 원래 형평운동에 대해서 좀 어렵게 내려면 이것이 딱 백정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 조선시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벌써 일제강점기 특히 3.1운동 이후라고 상당히 좀 친절하게 시기적으로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여튼 형평운동이고요. 이게 1923년이었고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오듯이 신분제 폐지라고 하는 게 일자 갑오개혁 때 이런 백정 신분, 뭐 노비 신분 다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역시 계속 사회적 관습으로 백정들은 차별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하여튼 형평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이름 그대로 선지 1번 같이 조선 형평사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 2번 보면 자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신분제 폐지가 바로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된 것인데 하여튼 형평운동보다는 한창 앞전이고요. 그리고 선지 3번 보면은 대한매일신보 지원받았다.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국제보상운동할 때 늘 나오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또 선지 4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이것이 아까 전에 방금 봤던 14번의 선지 5번에 87년 4.13 호원조치 때 이제 거기에 반발해서 제가 여기 썼듯이 대대적으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 여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하겠다고 발표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죠. 네, 그렇게 스토리가 흘러가게 되겠고요. 선지 5번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난 것은 1960년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자, 17번 이 국회에 대한 설명인데 늘 나오는 건 이 국회 그러면 제1대 국회 다른 말로 헌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재헌국회 뭐 바로 쉽게 재헌국회라고 하는 거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에 참관하에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5월 10일 실시가 된 50총선거죠. 자, 하여튼 여기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하여튼 재헌국회 활동하면 늘 나오는 것이 여기 선지 4번 같이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하고 농지개혁법 제정 이렇게 늘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중에 하나로 지금 반민족행위 처벌법 나왔습니다. 답 찾았고요. 선지 1번 홍문관은 이거 한참 진짜 조선 성동대 얘기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고요. 선지 2번 한일 의정서. 자, 일단 한자가 들어가니까 대한민국 같지만 여기서 한은 대한제국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롤 전쟁 중에 체결한 조약이라고 하니까 그 문제에서 1차 한일 협약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름이 조약은 아니지만 이렇게 롤 전쟁이 발발한 직후 즉 1904년에 이 한일 의정서가 체결됐는데 이 한일 의정서의 결국 주요 내용은 이제 일본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의 그 군사적 요충지를 일본이 요구하면 한국은 사용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한일 의정서가 되겠습니다. 또 선지 3번 미소 공동위원회 이건 바로 해방 다음에 1946년부터 이렇게 개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미소 공동위원회 하면 또 그 전에 근거가 되는 회의가 있습니다. 바로 모스크바 삼국 위상회의였죠. 1945년 12월에 있었고 바로 이 모스크바 삼국 위상회의의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물론 신탁 통치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조선에서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한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개최가 된 것이 미소 공동위원회고요. 선지 5번 국가자원 최고회 이건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는 국회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거의 뭐 국회는 해산지경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국회 기능을 대신하는 의결기구를 만든 것이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자, 18번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국제연합군 즉 유엔군이죠. 유엔군 총사령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조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즉 북한군이고 또 중국인민지휘군 사령관, 이제 당시 명칭으로 중공군. 자, 이렇게 해서 결국 6.25 전쟁을 일단 멈추기로 하는 정전협정 체결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 정전협정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일단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을 묻는 문제니까 바로 그런 고난도 문제에 대비해서 일단 6.25 전쟁이 끝난 시기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시기는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죠. 일단 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짜는 53년 7월 27일이고요. 이 전쟁 중에 있던 사실 골라보면 답은 3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발제 개헌안이라고 그래가지고 1952년에 이렇게 당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발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발제 개헌안이라고 하는 게 이 뭐 여당의 개헌안, 야당의 개헌안 짜집겠다고 해서 발제 개헌안인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 과정 그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아까 전에 재헌국회 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우호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선출되었습니다만, 이 1950년 바로 6.25 직전에 있었던 제2대 국회에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우호적인 세력이 과반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회에서는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개헌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한 것이 바로 발제 개헌안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4번 5.16 군사정변, 요건 이제 아까 전에 17번에 선지 5번 같이 국가재건 최고회의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네, 1961년이었고요. 선지 5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요거는 또 중심 인물은 여운형 선생이고 바로 해방 직후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을 확대 개편해가지고 해방 직후에 총독부로부터 치안 일종의 행정권이라든지 그런 치안권을 이양받아가지고 확대 개편한 것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가보겠습니다. 자, 19번은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입니다. 그 평화시장, 봉제공장 재단사로 일하고 있던 전태일 열사 얘기를 말하는 것이네요. 당시 워낙 노동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사건 얘기를 지금 자료로 주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박정희 정부 때인 1970년입니다. 꼭 정확한 시기는 모른다 하더라도 박정희 정부 때라고 하는 것만 알면 답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부 때 키워드가 또 새마을운동이지 않겠습니까? 답 선지 4번 찾았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이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된 해도 똑같이 1970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1970년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것도 있죠. 자, 하여튼 답 찾았고 선지 1번 노구 폐지됐다. 이건 또 신라 통일 직후에 신문왕 때죠. 바로 진골기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늘 나오는 것이 노구 폐지고요. 또 선지 2번 방공령이라고 하는 건 이건 19세기 말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1889년에 함경도에서 있었는데요. 이제 바로 너무 조선에서 곡물이 일본으로 너무 많이 유출되니까 그 일본으로의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 함경도 관찰사가 더 이상 일본에 쌀 내보내지 말라 그렇게 발표한 것이 방공령이었고요. 또 선지 3번 당백전 발행되었다. 이거 아까 흥선대원군 경복궁 중건 바로 중건 나왔습니다. 바로 그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그렇게 발행한 동전이 당백전이고요. 선지 5번 경제협력개발기구요. 약칭 OECD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때가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마지막 문제는 통일을 위한 노력 파트가 나왔습니다. 자, 가나 4.2식인데요. 가를 보니까 이게 그 4일 날짜만 주어졌는데 일단 금방 1972년 7월 4일이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쭉 보면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통일 원칙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바로 남북 공동성명하면 박정희 정부 때인 72년 7월 4일 말하는 것이고, 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최초로 이제 이렇게 분단 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15일 날짜가 나왔습니다. 바로 김대중 정부 때였던 2000년 6월 15일 6.15 공동성명을 말하는 것이고, 하여튼 결국 72년 7월 4일 박정희 정부 때하고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정부 때 사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지 1번 장면내각 수립은요, 이건 4.19 혁명 이후에 다시 개헌이 되어가지고 이제 대통령제가 아니고 내각 책임제로 개헌돼서, 그래서 장면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이 수립된 건 바로 4.19 혁명 이후의 일이고요. 또 선지 2번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건 1차 갑오개혁 때 개혁 작업을 총괄한 정부기구 이름이 군국기무처고, 선지 3번 대한국국제, 요건 여기 대한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제국이죠. 바로 1899년 대한제국이
황제한테 모든 권한이 있다는 그런 전제 군주제임을 강조한 내용으로 해서 반포가 된 것이 대한국 국제입니다. 1899년. 또 제주 4.3 사건은 이건 1948년 얘기죠. 즉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48년 4.3 사건 제주에서 있었고요. 결국 답은 5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건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나왔던 것이 이제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된 거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있었는데 뭐 최근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모처럼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달 평가원 한국사 모의고사 복습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